지금 포스코는 전문가시죠. 재건축 뭐 이런 건설 쪽의 전문가시죠. 그죠? 저희 조합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조합원들은 처음이죠. 재건축이. 네, 그런데 1020억짜리 공사를 2422억까지 늘리면서 그 잦은 설계 변경과 지정 발주를 조합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전 조합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집행부,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을 포스코는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 승인을 나중에 한꺼번에 못 받을 텐데 아셨을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도 안타깝고 조합도 뭐 이게 아니라 포스코는 전체 시뮬레이션 아셨을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라는 거를. 이거는 분명히 저희 조합처럼 107명 아주 작은 수가, 그리고 이사회 그 대의원에는 아무것도 건설을 모르시는 고령자인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이사회 대의원을 거치면서 자동적으로 조합장이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저희 조합이라는 걸 분명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이런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런 다음에 1020억짜리를 2422억으로 만들어서 오신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까 그분이 지정 발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 발주라는 게 포스코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사랑하셨으면 얘기하셨을 텐데,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조합장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급으로 바꾸면서 1000억짜리가 1500억을 더해서 2500억, 진짜 말도 안 나오네, 2500억짜리가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붙여가지고 네네.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으니까 저도 원색적으로 여쭤볼게요. 조합장이 배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1도 없으셨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건물 새로 지었다 다 부셔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비싼 금액을 청구를 할 준비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합장은 배임인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조합장이 진짜 배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같은 건 안 드셨나요? 그러니까 공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요청을 드리죠.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그 어떤, 그러니까 뭐 D 플러스 어떤 그 개월수에는 어떤 마감 공사가 들어가야지 이제 준공 일자를 맞추니까, 그 시점이 되면 요거 빨리 자재를 기존대로 할까요? 이거 늡니다. 아니다. 이거 다른 걸로 바꿔서 해야 된다. 이사대의원하고 공문 의결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 검증, 저희도 이제 지금은 돈 달라고 할 때는 맞습니다. 시공사가 갑질을 의리지만 갑질을 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이제 쓰는 건데,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그 매달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발주처인 갑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의리입니다. 그리고 다 미루신 거죠. 조합에, 그러니까 이사대의원을 안 하시고 공문만 줬으면 저희도 법적인 뭐 문제나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절차를 거쳐서 공문을 주신 거 통상적으로도 이렇게 조합사업에 이런 결정들을 해서 가고 계시고, 총회하고 저번 총회도 그렇고 도급계약도 다음에 뭐하고 물가 인상도 나중에 다 모아서 하자.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을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받느니 또 이거를 설계 변경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나오면 한 번에 받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음으로 미루는 과정에,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한번 끊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현장 세워서라도 우리는 지금 거 한번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못했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저희 잘못은 이제 그건 거예요. 다른 회사처럼 현장 세우고 그렇게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이게 이게 발생하지 없는 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저기 죄송해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통상적이고 관행적이고, 그거 넘어서지 않았나요, 금액이?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관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알았던 거죠. 통상 관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저희가 제가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금액이 커져가지고 합의가 안 될 걸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중간에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장님이 돌아가시는 아주 큰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걸 이 제가 업자는.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요, 예상을 못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님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950억 그 7월 1일에 총회가 통과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조합장님 뭐 돌아가신 분과 자꾸 얘기하는 거 죄송스럽긴 한데, 계셨어도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조합원님들 그거 계신다고 물려붙여가지고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조합 조합장님 이 자리에 집행부는 끝까지 서셔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이 7월 설명을 1일에 다 총회를 제대로 했어요. 설득하실 수 있었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저기 뭐 영업부 부장님이시니까
이런 사례들은 포스코 내에서 법무팀이나 리스크 관리팀에서 충분히 사례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 의결입니다.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을 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사전에 있던 것들은 경미한 사양 변경으로 해서 임대위원회만 통과를 시켜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눈덩이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형사로 가면은 배임입니다. 양측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포스코에 가서 법무팀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처음부터 감지가 안 됐다?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금액이 불어나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금액이 불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20억짜리, 30억짜리였어요. 공문 하나마다. 이게 10여 차례, 20여 차례 지속이 되다 보면 10%를 넘어간 거 분명히 이게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대한 변경 내용인데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급기야 4월 30일 날 950억짜리 정액안을 들고 왔을 때 저희 그때 한 60여 명이 모인 조합원들은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게 전형적인 배임 쪼개기 의결을 거치는 배임 행위입니다. 한번 그 법무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당연하죠. 총회 네. 의결은 총 사업비의 10%가 5%가 증액이 되면 총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1020억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150%가 오른 거죠. 그런데도 총회 의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269억은 저희가 잘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 물가 상승이 착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비용이 없다라고 계약서에 쓰셨죠. 맞잖아요. 도급 계약서에. 예, 지금 네. 그런데 왜 물가 상승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최근 3, 4년 동안 모든 조합에서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데 통상적인 물가 인상이 아니라는 그 유권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청구해서 지금 증액도 일부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끊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 아까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마다 뭐 저희도 다른 사례도 있고 저도 뭐 이 일을 많이 오래 이제 해보면서 결국엔 절차적인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법정에 가면은 이사회- 편법이라고 인정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대위원회 했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급 금액 자체가 인지를 계약까지 하고 있었지 없다면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이 커질 거라는 거는 포스코 측에서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3년도부터 계속 네. 조합의 공문을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저희가 23년도부터 계속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뭐 물가 상승이 한 300억 정도 됐고 설계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게 한 그 또 300억이 있다. 최초에 보낸 건 그 공문이었고 계속 아까 설명하다시피 설계 변경 품목이 계속 추가되고 하면서 23년에 또 보낸 거는 9억 정도, 5천억 정도다 그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왔고 총회를 개최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어요. 그게 조합원들한테 그동안 공유가 안 됐었는지 저희도 이제 25년도 7월에 이제 총회를 하면서 그때 저희도 알게 됐고 269억 이후에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될 금액이 300억 정도 더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첨부돼 있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죠? 네, 알고 그게 있고 최초에 저희도 알고 24년도에 있고. 저희가 보냈죠.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950억으로 그 금액이 뛸까요? 그동안 그게 조합에서 설계 변경을 계속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도 계속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조합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제가 이제 예. 다른 질문 좀 던질게요. 다른 분들 질문 던졌으니까 지금 그 시공사 관계자분들이 950억이 부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2,100개 되네요. 그죠? 그 전에는 뭐 전혀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부결 좀 못했고 그래서 무조건 950억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마음씨를 뒤에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관계자는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비업체. 그래서 어떤 궤변을 가지고 진행을 시켰는데 저는 이 시공사분들한테 좀 가장 실망스러운 게 포스코가 속된 말로 한마디로 개 양아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사비 검증을 원래 8월 달에 요청을 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그죠? 근데 공사비 검증을 왜 지연시켰어요? 공사비 검증이 지연시키고 나니까 모든 게 지금 틀어졌잖아요.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지 뭐 일반 분양도 다 이렇게 늦어지지 입주도 자그마 이렇게 늦어지지 그러면서 저런 그 사업비까지 다 어떤 시간차 공격이 다 지금 압박이 돼요. 이건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설명이 나고 7월 1일 날 총회를 해서 950억을 부결을 시키면 입주가 지연이 된다는 게 그게 시나리오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작년 8월달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시켰는데 뭐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제가 지금 조합에 우리 단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공사비 검증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들어오면 서류를 그대로 넘긴답니다. 검증원으로. 그럼 뭐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공사비 검증 그 협조를 왜 안 했습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제도 똑같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두 가지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 조원님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 갑자기 950억 뭐 2,400억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9월 26일 이때 총회 때 이미 조원님들은 269억 플러스 추가 설계비 300억이 더 있다 인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문으로 주고 왔으니까 그 정보복당 통해서 아시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아니요. 잠깐만요. 저 자리에 제가 딱 저 사진에도 아니, 보이는데요. 269억은 그날 안건에 올라왔으니까 아는데 추가로 300억이 추가 더 있다 300억 그런 몰랐어요. 말은 전혀 총회 내내 한 번도 언급이 없고 최근에 안 돼요. 조합에 온 공문을 다시 정보몽땅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네 바로 열고 써 있었던 그 거예요. 책자에도 그 공문이 좀 첨부가 돼 있긴 네, 해요. 총회 색자에 들어갔어요. 인지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만 해보세요. 지금 공사비 검증 왜 진행됐냐? 다음으로 이제 공사비 검증 말씀드리겠습니다. CM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서 요청된 게 오면 바로 보내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일단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도면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추가 설계 변경에 있다 보니까 도면이 작년 한 11월 정도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가 시간 단축에 준비했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애초에 이제 저희는 적자를 보고 시작을 했던 게 조합에서 입찰 지침으로 다양한 스펙들을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수맥 차단 시트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저희 듣도 못한 그런 스펙들 많이 넣었었는데 그 조건으로 1,020억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넣으면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사 견적에서는 그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추더라도 적자지만 맞추기 위해서 입찰할 때 1,020억인데 대한내역서라고 해서 시공사의 일반적인 단가 이 정도 대한내역서로 일부 조합에서 지침에서 얘기했던 거는 굳이 넣지 못하고 대한내역서로 입찰했지만 마지막에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그런 입찰 지침을 무조건 다 따르겠다라고 계약을 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면서 시작이 됐겠죠. 입찰 지침 내용에 보면은 그 시공사에 계약을 하면서 내역이나 이런 게 계약 조건하고 다르면 내역을 다 한번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원래는 대한내역서에 굳이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역서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조합에 저희가 1월 달에 최초로 부동산 검증원 자료를 몇 달 동안 물량 산출해서 뽑아서 제출할 때는 뭘 했냐면 한 번 원래 거쳐야 될 것들이 있던 거죠. 1,020억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내역서 누락했지만은 하기로 했던 것들을 내역을 다 넣어야 변경전이 세팅이 돼야 그 다음에 변경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일단 제가 다 보냈었는데 조합에서 요청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조합원들하고의 또 생각도 있으시니까 변경전의 내역서는 그냥 무조건 대한내역서에 맞춰라라고 하시다 보니 그거는 저희가 안 맞다 공사비 검증이 올바로 될 수가 없다라고 좀 거부를 하다가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자. 다시 물량 다 뽑았죠. 그래서 변경전을 저희 대한내역서 맞지 않지만 그걸로 다시 맞추고 변경물을 새로 맞추는 그런 과정. 공사비 검증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2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야해 가면서 겨우 맞춰서 좀 늦었지만 생각이 늦었지만 저희 1월달 제출했었죠. 그게 다시 만들었던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그 조합원들 전후를 돼서 포스코 공사에다 공사비 검증 지원 사유를 보내달라고 내용을 띄웠어요. 저희가 나중에 소송할 때 소송 자료도 쓰려고 해요.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금 네. 조합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조합장님이 계셔도 이미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계셔도 이걸 뒤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공문 자체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설계 변경 62억의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거기다 그 공사비 검증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지원시킨 내용을. 게 아니고 아니, 다시 그러니까. 말하면
그러니까 8월 달에 최초에 요청을 시켰으면은 다른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바로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나와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지금 올해 1월 30일에 최초에 들어가가지고 9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공사비 검증 시작하는 도면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사비 검증 착수를 도면이 제대로 안 됐지만 작년 5월부터 시작했었어요. 5월부터 그게 지금 물량 산출도 아니, 시작하고. 잠깐만요. 그 건설 회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시작했으면 도면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지금 도면은 조합이 줘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합에서 저기 그 설계 도면을 지금 안 줬다는 건가요? 조합한테로 넘기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조합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주신 거 찾아주면 되는데 작년 11월 정도에 실시그런을 제공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완벽한 도면이 아니지만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11월에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현장이 워낙 여건이 어렵고 공사가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용 변경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설계사무소도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이제 사업생 변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 설계사무소하고 조합하고의 설계율비도 굉장히 있었고 진행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역으로- 많았죠 설계사무소. 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입주 날짜가 10월 30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서류를 좀 지원시키면 빨리 요청을 해서 빨리 보내달라. 이 입주 일정을 맞춰야 된다라고 시공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도면 촉구에 대한 공문은 정말 쉽게 아니 도면을 드린 다음에 1월에 그 공사비 검증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내서 최근 5월인가요? 제가 이제 안 그래요? 공사비 처음에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는 1월에 드린 게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네. 변경점 내역서를 다시 뒤바꿔달라는 조합을 그러니까 저는 새로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도 그건 계속 보완하라고 요청이 왔잖아요. 포스코에.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된 게 언제예요? 6월 아닌가 6월? 7월 7월이요?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업무 미숙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고의성이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아니죠. 1월 달에 저희는 조합에 1월 달에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조합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새로 누가 시작 반대했습니까? 조합에서. 새로 시작을 해서 아니 조합에서 누가 반대했어요? 누가요? 조합에 여기 계신 분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조합장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조합에서 돌아가신 접수를 해야 분한테 되는데 무슨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선도제를 지내가지고 불러내야 됩니까? 그래서 조합의 접수를 그러면 1월에 선정했지만 못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공사비 지원 사유는 저희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네. 공사비 지원 사유는 저희가 밝혀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기 뭐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월 그 4월 30일 날 그 최초에 설명할 때도 제가 여쭤봤죠. 공사비 검증을 왜 지원시켰냐고, 누가 지원했냐. 그때 이제 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아요. 저 공문으로 받아야 돼요. 공문으로. 근데 저번에 이제 보냈더니 요 60여 개 설계 변경 항목에 대해서만 금액만 높이 돼가지고 그걸 조합으로 보냈다는데 고난 대행이 그걸 또 안 보내줬어요.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도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실질적인 공사비 검증 접수 자체가 이제 정확히 기억나면 5, 6월 정도가 됐던 거죠. 새로 다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사비 검증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고 이게 뭔지.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협조를 빨리빨리 해줬어야죠. 여기 조합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원을 시키면은 정비업체를 쉽게 말해서 독촉을 하든 건설을 했던 거지가 없으니까 빨리 해서 서류를 시켜라. 그래서 입주 날짜를 맞춰야 된다, 공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계변경 항목 61개 항목이 이제 갑자기 그 소송 소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내용을 봤는데 뭐 61개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근데 공문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그 자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 다 이렇게 오픈 자체가 되나요? 실제로 이제 자재를 하게 되면 네. 주요 자재는 갑니다. 자재 승인을 받고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감리는 여기 내부에 계신 분이잖아요. 여기 CM단이시고 네. 갑니다 이제 옆에. 그러니까
그런 가시적으로 서류는 공식적으로 다 네. 승인이 가는 거고 네. 도면 보고 보시면 실제 뭐 마감 자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증하시면 다 확인 받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일반이. 그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자료를 어떻게 공개를 해줄 수 있겠냐고. 60여개 항목이 공무만 단순히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재 승인 서류가 네. 감리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서류. 자, 승인 서류가 있어. 그럼 공사가 들어갔고 물량이 들어갔고 물량이 산출 자료 그다음에 돈 왔다 갔다 한 자료 그것까지 다 나와야 돼요. 감리단의 경우는 저희는 이제 총괄 감리이고 관공사 같이 책임 감리의 경우는 그 물량 단위로 감리가 이제 돈을 정리하겠지만은 저희는 감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도면도 늦게 나오고 물량 산출도 감리단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건 마지막에 지금 공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는 감리단 서류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재 승인 서류. 제가 저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인지 뭐 의견인지 모르겠으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화요일에 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저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269억을 통과를 해놓고 왜 인정을 못 해주냐. 그게 첫 번째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률 자문단에 회사 자체적인 법률 자문단에 자문을 많이 구해 보셨는데 뭐 절반 이상 뭐 이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저희는 저거를 자문을 안 받았을까요? 저는 정말 지겹도록 저거 물어봤는데요. 저거는요 사람으로 치면은요 식물 인간이에요. 뇌사 상태의 사람이라고요.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막말 좀 쓸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게요 우리의 이 조합의 문제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저거를 지금 쉽게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조합장, 전임 조합장도 그렇고요 시공사도 그렇고 이 108명의 이 호구들 이거 등쳐먹기 딱 좋겠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밥 먹듯이 설계 변경을 했고 두 번째 저기 지금 지정 발주 내가 지난번에는 저게 뭔지 몰라서 질문도 못 드렸습니다. 지정 발주라는 게 뭐 특정 지정 업체에 뭐 물건을 뭐 산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저 지정 발주가 공사비 부풀리기의 원흉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게 공사비 부풀리는 데 있어서의 주된 수법이 저 지정 발주더라고요. 저거 도정법에서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랑 시공사랑 좀 막말 좀 쓰겠습니다. 짬짬이 한 거 아니에요? 짬짬이에서 지금 지정 발주를 한 거잖아요. 저 지정 발주를 하면은요 보통 그 공사비가 뭐 20%에서 40%가 올라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를 올렸습니다. 100%를 150%죠. 150% 그렇지 150%지 2,450억을 기준으로 하면요 부풀리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부동산원에서 내가 가만히 자면서도 생각을 하니까 부동산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요. 거기는 공식 기관인데요. 지금 지정 발주한 거를 어떻게 저거를 인정을 합니까? 당연히 인정을 못 하죠. 지금 조합장님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요. 다 조합장님이 한 거라고 얘기하면은 뭐 쉽겠죠. 그러나 저게 조합장님 혼자서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공사랑 같이 한 거지. 에? 뭐 하여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요. 제가 상식선에서 느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요. 대기업이긴 한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항상 준공 직전에 저렇게 공사비를 올린대요. 그게 압박 수단이에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막말도 좀 쓰겠습니다. 다들 점잖으신데요. 이건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대기업의 이름을 단 이 회사에 저는요. 내가 중량인지 말량인지 모르겠는데요. 막판에 지금 사기당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까? 사기당한 거지. 이게 뭐예요? 공사비를 2.5배로 올렸는데. 네? 아니요, 자, 잠깐만요. 그리고 김남현님 말씀하시고 제가 바로 이을 건데요. 왜냐면 막판에 공사비를 올렸다는 거에 제가 포스코의 공사비 등의 숫자와 날짜를 정리해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2020년 8월 27일에 2020년이에요. 1,020억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2023년 9월 30일에 3년 지났죠? 269억으로 증액 임시총회를 저희가 가결시켰어요. 저희 조합원들이.
그 다음 2024년 작년 8월 1일에 포스코가 950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269억 증액시킨 거 더하기 681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작년 8월 1일에. 공문으로. 네, 공문으로. 지금 공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2025년 올해 4월 22일에 1115억, 곧 950억 더하기 165억을 또 요구해요. 4월 22일이에요. 이 날짜를 주목하세요. 올해 4월 22일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4월 29일에 950억 증액으로 포스코가 설명회를 열어요. 그러면 포스코는 막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돈이나. 4월 22일날 1115억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950억으로 증액하면은 니네는 제초안도 안 내고 그냥 입주할 수 있어. 고급화해가지고 그렇게 950억으로 증액한다. 이런 포스코가 설명회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때 당시가 이제 조합장님 돌아가시고 절대 950억 못 받아들이네 이러면서 저희 조합원들이 막 모여서 막 설명회하고 그럴 때예요. 그랬더니 포스코가 뭐 냄새를 맡았는지 분위기를 간파했는지 6월 27일에 1,402억으로 1,115억에서 287억을 또 증액시켜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요. 조합에. 그러더니 저희는 7월 1일에 950억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부결시켰죠. 그러더니 3일 있다가 7월 4일날 1,457억으로 소장을 접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7월 9일 5일 있다가 1,080억으로 부동산원에는 검증 접수를 해요. 도대체 포스코가 우리한테 원하는 돈의 정확한 숫자는 뭐예요? 정확한 숫자가 950이에요. 도대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제 사람의 머리로는 어떤 돈을 요구하는지도 몰라서 적어서 다녀야 돼요. 날짜를. 자, 제가 또 이제 나머지 질문을 던질게요. 아니 답변을 받아야죠.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도대체 어떤 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저기 조합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또 생각하고 보고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듣기도 하겠지만은 또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저희 그래도 말씀드릴 건 해야 되니까. 지정 발주 아까 계속 얘기하셨는데 조합하고 저희하고 특히 현장 담당이니까 제가 계속 관여를 많이 했고 이 공부는 제가 다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에 대한 의견이었고 이제 부동산에 검증을 받을 때 중간 간담회 때 단가가 많이 낮게 예상됐다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일부 아이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실제 저희가 발주하고보다 낮게 됐지만은 또 다른 몇 가지 아이템들은 실제 저희가 하고 계약된 단가대로 다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실제 하도급 계약하고 기성 중국까지 소명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다른 돈을 가지고 이거를 부풀리고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주도적으로 바꿨다 이런 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제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실제 나중에 입주하시면 되게 보시겠지만 정말 다른 인근 단지보다 좋은 자재도 많이 시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 발주다 보니까 저희는 구매 협상력이 없고 그 환율도 또 많이 올랐죠. 수입 자재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싼 거지. 여기에 뭐 그렇게 큰 거품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소재 관리 이윤만 관여해 청구했던 건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숫자는 저희가 요청했던 것도 있고 요청했으나 조합에서 총회를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놓은 것도 있고 1115에서 950억 그리고 1115에서 180억이 되는 과정이 저희가 요청한 거에서 조합에서 생각을 가지고 의뢰는 조합이 하는 거니까요. 조합에서 좀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있는 거고요. 정말 회사가 원하는 금액이 뭔지는 저도 이제 결정을 낼 수는 없겠지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금융비용 포함해서 저희 예상 총괄이다 보니까 2,400은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조합님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님들이 이 강남의 좋은 입지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협상장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적자는 이대로 1,400을 끝나면 1,000억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있는 거고 정말 원하는 금액은 아무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총액이 올라간 950억이 있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떨어지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합의점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렉션을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조합에서 부동산원에 제출할 때 우리가 조정을 해서 넣은 건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저희는- 제출했던 서류 그대로 우리는 넣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제출용 자료를 2번 만들게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1115로 생각하고 있다가 1080로 내려가고 아 그러니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1080.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50억에서 약간의 조정을 한다고 쳤으면은 950억이 저희가 부결 되자마자 왜 450억이나 1450억에 대한 소송을 왜 해버렸어요? 왜 집어넣었어요? 소송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원가가 2,400이니까 소송을 시작한 입장에서 아니, 그거는 아니 좋은 자재라는 거는 나중에 AS가 아니, 잘 돼야지 좋은 자재지. 그게- 그게 외국산이라고 좋은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좋은 자재라고 만들어 달라고 무슨 금태를 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소모품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그렇죠. 이건요. 근데 전형적인 그 담합이고 공사 부풀기 현장에 저는 이제 이걸 나중에 조합원형 실태 조사를 꼭 집어넣어가지고 이 시공사하고 어떤 이제 기존의 조합 집행과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파악을 시켜볼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걸어볼 거예요, 소송을. 그런데 공사비 검증을 우리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 시공사는 많이 받기를 원하니까 정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정해놓은 거예요.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공사비 검증을 해서 거기를 해서 받으라 그러면 그 나오면 그게 정부 기관이에요. 사설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그러면 과연 350억으로 조정을 했다. 따를 건가요? 못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기관은 뭐 그냥 팽개치고 그냥 뭐 조합원하고 내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시공사가. 그렇죠. 답정너예요. 네? 이건 건설사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아파트를 국내에서 하면은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소문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성수 2지구, 그다음에 개포 그 시공권 따기 위해서 뭐 거기까지 집회하려고 그랬어요. 조합원들이 말려서 제가 안 갔는데, 네? 그렇게 되면 시공권 못 답니다. 저는 집회 잘해요. 저 많이 했어요, 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걸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408억이면 개인당 그냥 나누면 4억이에요. 그죠? 100명이 4억이에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4억이 낼 것 같아요? 4억 못 내요. 그 어르신들 그 퇴직가지고 연금 300만원씩 받으시는 분 못 낸다니까요? 그래서 엉감생심 이렇게 막 돈을 돌려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어떤 분이 400억으로 일단 해서 관리처분 변경 전체 총회의에서 먼저 들어가자. 그것도 저희가 방법이에요. 관리처분 저희가 통과시키고 시공사가 협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구청에서 승인 신청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을 저희가 압박을 해요. 구청을. 그러면 구청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공사한테. 그래서 뭐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대안이. 그래서 이제 서울시 코디네이터를 좀 뭐 다른 업무도 좀 많겠지만 저희 조합에서도 빨리 좀 요청을 시켜보려고 그러고 방배 15지구가 조합원형 실태 조사를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금 운용이나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운영 실태 조사를 하면은 포스코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과연?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대답. 네? 계속 아니 조합? 그러니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털면은 자그마한 먼지가 안 나겠어요? 자, 조합하고 오해를 하실 정도만큼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감자재 선정에 뭐 외산자재 바꾸는 거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적 없어요. 저는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걱정될 거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질문 하나 네. 있습니다. 지금 4일째 설명회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 매일 회사 본사에다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을 월요일날 뭐 했고 화요일 뭐 했고 수요일 뭐 했고 또 본사에 뭐 길게 장문을 써서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아직 보고한 게 없고 아까 오늘까지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이쪽은 지금, 영업팀이니까 영업 본사에 지금 설명회 하는 게 네. 여기 오셨던 분들이 또 와서 또 질문을 해도 좀 명확한 답이 없잖아요. 해결책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은 열불만 나는 거고, 또 거기서는 물론 회사에서는 다 본사 이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강조할 수뿐이 없는 거고, 여기 한 달 내내 설명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우리 여기 시간 많아서들 불러와서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2시간째 앉아 있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뭐 공문이든 아니면 지난 집회를 통해서 바뀌는 것들,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들을 저분들에게 중간중간에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저도 9월 26일 총회도 있었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시고 모르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작년에도 현장에서 설명회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는 것처럼 그때도 금액을 안내하고 싶었지만은 조합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많이 힘들었다 정도를 보여줘라 인식을 하시기에 그런 식으로 저는 사인을 계속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공사비가 걱정되고 많이 늘어난다는 걸 중간중간에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미 아셨네요. 조합이 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때 조합원들한테 말을 해라라고 하는데 조합장이 만약에 이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를 그때 간파하셨겠네요. 비리가 아니라 9월 26일에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거는 그 다음이잖아요. 이미 아셨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 마련하는 거는 새로 뽑힌 조합장님하고 2달째 지금 매주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이 스스로 결정하시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당연하죠. 조합장님이 어떻게 스스로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만나서 그러면 큰일 알려드리고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오히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안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월요일날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포스코는 대회사인데 이 설명인데 이런 질문 나와서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겠다는 걸 적어도 보관은 갖고 나오지. 어떻게 말 설명하신 분이 또 와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또 여기도 아무 결론이 없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회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우리 친구들도 다 은퇴했지만 내가 포스코에 임할 때 포스코 있던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포스코에서 그런 일 있어? 없어. 이제 협의체에다가 그 감사실인가? 거기다 얘기해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도 대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설명회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끝나는 날인데 그러면 매번 설명 나서 질문했던 걸 그래도 보관을 갖고 회의도 하고 이런 질문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고 간단 명료하게 나와야지. 이건 뭐 지금 우리 산수하고 있습니다. 산수로 이게 전부 다 공사비 내역 우리 얼마쯤 했다. 이거 다 산수하네. 눈에 보이는 이득만 해야지. 우리가 여기 다 포스코에서 건설회사 하신 분은 공대 출신들 텐데 적분해야죠. 그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107명에 되는 조합원을 골모로 잡지 마세요. 인질로 잡아가지고 공사비 빼가라 버리지 마시고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사비 검증을 했잖아요. 그렇게 시공사가 비협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공사비 서류 집어넣었잖아요. 서류 왜 집어넣습니까? 보안서를 왜 했어요? 검증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왜 받아요? 인정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1,080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그러면 그게 한 700억 정도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보통 30% 40%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비 검증 결과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빨리 입주를 시키면은 포스코가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안 할 건가요? 뭐 1,400억이 더 들어갔다는데 그걸 뭘로 증명해요? 그리고 뭐 LH의 순살 아파트 속에 철근을 지금 세개 집어넣는 거기 이미 다 쳤는데 그걸 어찌 저기 안 합니까? 공구를 쳤는데. 그리고 우리가 봐가지고 뭐 좋은 자재인지 아닌지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본사 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저희 조합원들의 뜻을 전달을 시키라는 거니까 그쪽에서 내놓은 명령만 그냥 저희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거기다 전달을 시키세요. 저희 빨리 이게 입주를 시키게끔 단지 지금 전세 살고 전세 지금 살다가 기간 걸리면 소송 걸리고 뭐 난리잖아요. 이렇게 좀 사람을 코너로 좀 이렇게 안 몰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빨리 여기서 마무리 시키고 이 현장 털고 딴 데 가세요. 딴 데 큰 현장.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얼마를 쓰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쓰셨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희 돈 모아서 1억 내서 부동산에서 검증받은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저 조합 공문 그러니까 저거 아마 26건밖에 안 되니까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인정받은 게 오히려 많으세요. 제일 많이 단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라는 게 오히려 많고요. 제일 큰 금액으로 날라간 거는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공사 도급 계약상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사업장 설계 특허 계획 수립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도급 계약한 거다. 네. 변경 공사 증액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하셨다. 신규 반영 사유 없다. 중복 반영이다. 이게 제일 많거든요. 제일 큰 금액들은. 그럼 저희는 그런 결과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거지. 좋은 거 썼다. 넣었다. 믿어라.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저희도 검증을 한 거고 같이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그때 부동산원에서 그 사유들을 설명을 해준 거를 사진을 다 찍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 사유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하셨으니까. 26장이면 저는 200장을 했거든요. 저희 하나 또 저희 공사대에서 올라오다가 우리 공사 인적을 잠깐 보고 왔는데 D150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그래도 11월 달에 입주한다는 게 예정이었는데 지금 D150 하면은 5개월이에요. 앞으로 5개월이에요. 빨라야. 근데 여기서 뭐 내년 3월 얘기하고 포스코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됐었죠. 바다에서. 그런 거는 우리들 손해본 거 회사에서 책임 하나도 안 질 겁니다. 또 11월 달에 들어가기로 입주해서 여기 지금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전세로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 조합도 돈 벌고 계신 조합원하고 돈 안 벌고 계신 조합원하고 생각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돈 안 벌고 그냥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막막해요. 심지어 이런 얘기 뭐 가정사이지만 손주들 내년 3월에 입학 여기서 못 시켜요. 그거 가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그런 것도 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포스코에서 우리가 이런 항목을 책임지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포스코 단체에서 잘못을 했다 사고로 인해서 건설 중단됐다. 이거는 이렇게 책임지겠다. 또 입주가 늦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우리 포스코에서 이렇게 책임지겠다. 그 정도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 때 미리 말을 하시면은 이렇게 흥분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제발 본사에다 가서 잘 얘기하셔갖고 제가 아까 말하다 말지만 지금 공사비 얘기하고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다 상수. 물건을 어떻게 했다. 눈앞에 보이는 상수인데 상수도 이득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삶은 적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서 가신 아까 우리 여기 먼저 가신 공원장 얘기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스코 이득을 생각을 해줘야지. 포스코가 맨 처음에 우리 들어올 때 저는 그걸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포스코를 택해달라고 할 때 자막 띄우고 영상 띄우고 해서 그분이 이 성함은 잃어버렸지만 강남에다가 포스코 정말 지방에서는 이름이 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세워본 것이 꿈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똥 눕기 전하고 똥 누고 나서 좀 달라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설명해서 하더라는 것 좀 제발 잘 정리하셔가지고 얘기하셔서 제 소망은 설명해서 이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본사에 보고해서 그 본사에서 이런 답을 좀 주십시오 해갖고 한 일주일 안에 그 답을 우리 설명에 나올 동안 문제점에 대한 답을 우리 조합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드리면요, 이 포스코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와서 봤을 때 공사를 옆에 메이플 자이하고 저는 봤을 때 우리 포스코가 정말 잘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200억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한 거에 저는 동그라미 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추가 분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늘어도 한 100억 정도는 늘겠지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포스코가 이렇게 잘 짓고 솔직히 저희 공사 길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가 9개월 연장됐을 때 저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있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코가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잘 선택한 거야라고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설득했거든요. 그랬는데 막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900억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포스코에 대한 믿음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딱 공사 현장에 가면은 정말 잘 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좀 마무리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포스코를 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 잠깐만요. 네. 저 이거 먼저 할게요. 저 10월 28일날 저희가 그 입주였잖아요. 완공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협상이 안 되면 그게 공사비 협상하는 동안 계속 공사를 준공을 안 하시고 완공을 안 하시고 계속 공사를 하는 건가요? 지금 D-150 5개월이라고 써 있다고 하니까 지금 원래 지금 10월이니까 내일 모레 저는 이게 다 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계속 공사가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1월 말까지 공사를 11월 말? 끝내고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근데 법적 회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뺄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제 인사팀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또 원가를 줄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 10월말 목표로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총회도 부결되고 굳이 열심히 달려서 돌강공사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1월 말까지 작업 끝내고 나머지 기간은 최소 인력으로 준공주까지 이제 문 여닫으면서 관리를 안 하면 공사 다 해놓고 하자가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고 또 그 시간 동안 또 철저하게 하자 관리해서 입주할 때는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런 준비 입주 전까지 할 겁니다. 11월 지금 말이요.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총회도 부결되니까 어차피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나는 대기업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빨리 가면 돈이 들어가고 조합원들하고 우리가 다퉈야 될 금액이 들기 때문에 아니 조합원들하고 다툴 땐 다툴 때도 본인들이 할 일은 하면서 그렇죠. 맞죠.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할 일은 하고 있지만 얘기예요. 부담을 이게 어디 가서 이런 걸 해갖고 대기업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공사비 협상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공사비 협상과 준공 입주는요. 지금 공사비 협상 안 됐다고 준공은 뭐 하는지 몰라도요. 입주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비 협상이랑 준공 입주를 연계할 권리 없습니다. 시공사가. 그건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준공하고 입주하고 공사비 협상 그럼 안 되면 뭐 평생 입주 안 시킬 겁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준공은요, 준공하는 거는 시공사의 계약이에요. 계약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진행하셔야 되고요. 공사 협상 안 된다고 입주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코디 나오면 뭐 좀 들어보겠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코디 나와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3월 입주 못하죠. 지금 진행해야지 지금 최대한 빨리 3월 입주라는 건데요. 코디도 나와도 말 안 듣는다며요. 그러시면 무슨 그러고 3월 입주예요. 아까 저분이 지금 그랬잖아요. 코디가 나와서 하더라도 3월 입주가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려면 아까 관리처분을 받으셔야지 분담금 배분이 돼서 관리처분 가능하다는 12월 전제를 초에는 했고, 해야지 3월에 입주라죠. 저희가 그 일반 분양 일정하고 입주 일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공사비가 건축물에 대한 원가도 있지만 금융 비용이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분양을 10월 입주였으면 봄에는 했었습니다. 해야 되는 원래 일정이고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해서 사업비도 갖고 공사비도 일부 수금을 하면서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 분양을 그래서 제가 빨리 뭐 기준이 있어야지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 1월 일반 분양에서 3월 입주하는 그 일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절차적으로는 도급 협상하고 관리처분 그 총회하고 인가가 나야지 그 입주별 그 개인별로 이제 분담금이 확정되니까 입주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아까 작년에 12월 달에 원래 완공하기로 했어. 예, 10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완공하고 지금 공사- 11월에 입주를 개시하는. 공사 계획을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우리 때문에 조합원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시공사에서 잘못 책정해서 지연이 된 거예요. 아, 작년 입주에서 올해 입주로 바뀐 예. 그 11개월 연장 예. 말씀하신 거죠? 9개월. 아, 9개월. 예.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5개월이든 간에 그거는 원래는 25년 1월 말 주고 최초에 계약이 돼 있었고 이제 조합하고 감리 검토해서 그런 서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조합의 사유도 아니고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그 계약사 불가능 사유로 9개월 연장된 게 그거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떤 공사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몰라요. 전문가들은 알아야죠. 이 밑에 지질 조사를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안반이라든지 도로 뭐 측면 관계 뭐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런 상황이 됐다가 무조건 11개월 연장이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 지금 말씀하시지만 월세 살아요. 내가 오늘 왜 여기 와 줄 알아요?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지금 선생님 지금 질문하는데도 답변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바쁜 조합원들 바쁜데 바쁜 시간에 와서 하는 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지. 맨날 듣고는 그냥 보고 맨날 하지도 안 하고 보관들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그러기 때문에서는 우리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 증액된 거 아까 말씀하시던데 재료 대한민국 재료가 제일 좋아요. 수입 재료보다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수입 재료가 아니 그러니까 돼 있고. 내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수입 재료가 나은지 국산이 나은지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재료가? 수입사는 워낙 다양하기 네? 때문에 수입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지 다른 거죠. 어떤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무슨 재료든지 간에 국산이 낫나 수입이 낫나 지금 요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재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수입 재료 써서 비싸다고 그랬죠? 예? 수입 재료도 있고 국산 재료도 조합시한 것도 있고. 아 지금 공사비가 정액이 된 게 수입 재료를 좋은 재료를 많이 써서 공사비가 정액됐다 그랬잖아요. 네, 일부의 이유입니다. 일부의 이유. 아 일부도 보시는 크긴 하지만. 아니 한 개든 10개든 그거시죠. 오늘 설명회 한 내용 답을 언제까지 우리 조합원들한테 투고해 주실 거예요? 오늘의 설명회를 말씀드리면 오늘 말고 월화수목 월화수목에 대한 회의나 영업팀은 네. 본사에 있으니까 그것을 매일 보고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본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답을 주셔야지 조합원들 마음이 진정이 되지. 이거 뭐 맨날 부서시계만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그래야지 일이 진척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영업부장님이시라고. 네, 일단 네. 월화수목 설명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해서 다음날 하는 걸로 저희 뭐 답을 드리는 걸로 계획하진 않았고, 조합원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4일 정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들어보고 말하는 정도, 그 사이에 뭐 결론을 내면서 가는 그 협상의 테이블로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4일에 대한 내용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내일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궁금해하시는 금액이 얼마로 확정되고 이 정도 될 거냐 말 거냐, 입주가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일을 해봤다고 해서 전향적인 서로 입장 차이는 이제 확인이 됐지만 저희도 여기서 이제 더 긍정적인 뭐 그거를 해서 결정을 기대하시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 경험상 보고를 드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를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예. 거를 4일을 지나고 나서도 정확하게 지금 이거 돈을 얼마, 몇 달 이걸 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 설명해서 얼굴나게 우리 조합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본사에서 답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알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예. 질문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질문- 그 답을 저희가 이제 좀 드리긴 질문보다는 했는데, 예. 책임도 못 질 답을 왜 오늘 잠깐만요. 사장님 조합원님, 오늘 토론회 이제 끝마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4일 동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오늘 그 이런 설명회를 하는 취지가 두 분의 말씀 중에 하나의 명분 쌓기다라는 얘기도 간간히 나오셨어요. 이게 코디까지 가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간다. 우리는 시공사로서 해야 될 어떤 절차를 조합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건 아니고요. 우리 2019년도 저기에 시공자 투표할 때 그 당시에 그 한성희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강남에 반포에 포스코 아파트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짓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이 되셔가지고 수주를 하시고 나서도 나오셔서 적자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프리미엄 아파트 지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아, 큰절하셨죠. 그러고 가셨죠, 그죠? 그런데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나올 때까지 빨대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뭐죠? 저희가 아까 당시에 우리 초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 말씀 아니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산수 게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싸우는 숫자 그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 부분 대체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 수주할 때 이렇게 두꺼운 양장으로 돼 있는 거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는 다 인상 안 시키고 그냥 해주겠다라고 돼 있고 그저께 그 두꺼운 거 형광펜으로 찍어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오신 분 보셨죠, 안부장님? 그날 저 부장님은 안 오셨는데 누가 이런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치킨 게임 하는 저희 조합원들은 당연히 불리하죠. 개개인은 다들 은퇴를 하고 지금 손주 데리고 와서 여기에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지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시잖아요. 회사에서 갖고 있는 리스크는 PF 만기돼 가지고 그거 리스크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법률팀에서나 자금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겠죠. 시간 끌면은 대기업이 유리하죠. 조합원이 불리하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죠. 저희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이익, 숫자 여기에 매몰 다셔가지고 저희를 압박을 하고 고통을 주지 마시고 애초에 하셨던 약속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 고통, 금전적인 고통을 좀 덜어낼 수 있게 정말 대의적으로 이 수주를 했을 때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수주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방배 아까 그 신동아 거기도 수주를 하셨더만요. 옷대로 방배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게 계속 명성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저희하고 가는 저희 107명은 정말 전사가 돼가지고 포스코를 도와줄 수도 있고 거꾸로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예, 저도 명심하고 있고, 예. 저도 영업을 이 현장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십 년을, 아니 뭐 몇십 년까지 저는 안 하겠지만, 장기간 해야지 저도 뭐 식솔들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어서, 회사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어필 드리고, 이 내용도 충분히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차가 믿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회사도 의사결정하려는 그 명분이라는 게 제가 그냥 이 4일 동안 이런 걸 했다라는 명분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설득을 이제 회사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이제 설득을 드리러 온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돈을 더 달라고 막 설득을 드리잖아요. 4일 동안. 근데 이미 그럼에도, 주문이 없다라는 예, 게 국가의 그런 공신력 거를- 있는 기관에서 드러났지 예, 예, 않습니까? 그 말씀도 하시고 예. 또 지금 뭐 더 이상 이거를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더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거를 들어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금융 여건이 더 나빠지고 이런 내용을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디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 회사도 그 중간중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그런 절차 중에 하나라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되지 그냥 이거를 뭐 그냥 서로 소송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진짜 저희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회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 저도 진짜 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크게 손실을 내더라도 이게 오히려 잘 포장돼가지고 저도 막 다른데 영업 가서 근처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